이 물건 같은 경우에 시골에 있기 때문에 누가 이 물건을 사줄까? 에 대한 고민 해결하셨죠. 임차권 등기 설정이 되어 있다면 안에 있는 임차인이 이미 이사를 나갔다. 명도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여러분들도 입찰을 검토하고 있다면 집주인이 살고 있는 물건보다는 임차인이 살고 있는 물건에 입찰을 검토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오늘은 우리 회원님이 낙찰받은 아산시에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스터디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아파트 가격을 조사하고 권리 분석을 끝내서 낙찰받을 수 있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회원님들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걱정이 낙찰받고 나서 이 아파트가 팔릴지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낙찰받기 전에 이 아파트를 누구한테 어떻게 팔지를 결정하시고 낙찰을 받으셔야 하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이 아파트에 어떤 임차인들이 들어올지, 누가 이 아파트를 사고 싶은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 방법은 지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경매 나온 아파트 근처에 뭐가 있나요? 큰 도로와 철도, 그리고 넓은 농지와 공장들이 보이죠. 이 아파트를 사고 싶어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맞아요. 공장에 근로하는 근로자들이거든요. 아산산업단지, 한국폴리텍대학교, 순천향대학교가 보이죠? 얼마 연봉을 받고 근로자들이 이 주택에 대한 소비여력은 얼마나 되는지를 판단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다양한 소유자들이 이 아파트를 찾을 테니까 이 아파트를 전세를 주거나 매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걸로 보이죠. 그러면 이 아파트의 지금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네이버 부동산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이버 부동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지금 시장에 나온 물건의 수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지금 매매는 13건, 전세는 0건, 월세도 0건이죠.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 전세와 월세는 시장에 내놓으면 바로 팔린다.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경매 나온 물건이 456세대거든요. 그 중에 시장에 나온 매매 물건은 13건이니까 매매하는 물량도 아주 적다는 뜻이죠. 그러면 경매로 낙찰을 받고 파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으로 네이버 부동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동호수 공시가격이거든요. 108동 505니까 공시가격은 9,550만원. 지방아파트 공시지가 2억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주택수와 관계없이 1%니까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아파트 투자하실만 하시겠죠? 그리고 108동 같은 경우에는 앞에가 뻥 뚫려 있고 입구와도 가깝고 단지 내 상가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108동이 경매물건 내에서 가장 로얄동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정보를 얻고 나서 로드뷰를 통해서 가장 가까운 부동산에 전화를 하셔서 시세 조사를 하시면 되는데요. 단지 바로 앞에 이렇게 부동산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저희 회원님도 입찰하기 전에 가격 조사를 하셨을 때 1억 7천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는 확답을 받고 입찰에 들어가셨거든요. 이렇게 손품을 통해서 충분히 가격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로얄동 아파트의 가격 조사가 끝났다고 하면 다음으로는 경매 물건이니까 권리상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보면 좋겠죠. 권리관계를 보게 되면 선순위 임차인이 1억 2천만 원을 모두 배당받아야 이 경매가 끝나는 건이거든요. 그러면 1억 2천에 낙찰자가 결정이 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깨끗한 물건이 되겠죠. 물론 안에 있는 임차인이 1억 2천만 원을 배당받기 위해서는 낙찰자의 명도 확인서가 필요하니까 오히려 집주인이 살고 있는 것보다 이렇게 임차인이 살고 있는 경우에 명도가 훨씬 쉽다라고 꼭 생각하셔야 돼요. 하지만 여기서 하나 더 꼼꼼히 봐야 될 게 있는데요. 이 경매를 누가 신청했고 지금 임차인의 상황을 확인해야지만 나중에 명도가 더 쉬워질 테니까 이 경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차로 살고 있는 임차인이 주택 임차권을 신청하고 그 임차권으로 경제경매를 신청한 건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주택 임차권이 어떠한 권한인지를 알면 권리 분석이 훨씬 쉽겠죠. 여기서 제가 꿀팁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좀 어렵지만 집중해주세요. 임차인들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사전적인 권한은 두 개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전입신고, 두 번째는 전세권 등기 설정이에요. 이거는 사전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전입신고도 이사하는 당일, 전세권 등기 설정도 이사하는 당일날 설정해야 되는데 주택임차권 같은 경우에는 사후적인 권한이라고 보시면 돼요. 임차권 등기는 언제 설정할 수 있느냐?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그때 비로소 임차권 등기 설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집주인이 내가 가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집주인의 동의 없이 등기부에 바로 임차권 등기 설정을 할 수 있거든요. 한번 같이 확인해 볼까요? 등기부로 확인해 보시게 되면 임차인의 보증금, 임차인이 전입한 날짜,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 그리고 임차인의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는 이유는 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설정을 하고 그 권한으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두 번째는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설정을 하고 전입을 빼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 두 가지 경우에 임차권 등기 설정을 하는데요. 보통 임차권 등기 설정을 했다면 임차인들은 전입을 빼고 이사를 나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하고 저희 회원님이 낙찰받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납관리비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미납관리비가 20개월 동안 밀려 있었고요. 관리비 미납 금액은 290만원.
민원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될 금액과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 있거든요. 아파트 전체에서 사용한 공용관리비 부분에 대해서만 낙찰자가 인수하고요. 안에 있는 점유자가 썼던 전용관리비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아도 돼요. 저희 회원님이 전화를 하셨을 때 이 임차인이 꽤 나간 지 되었다라는 확인을 받았죠. 좋은 뜻일까요? 나쁜 뜻일까요? 좋은 뜻이겠죠. 왜냐면 안에 있는 임차인과 명도에 대한 협의를 따로 할 필요가 없을 테니까요.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 설정을 했고 임차권 등기 설정을 한 후에 이미 이사를 나갔다는 것을 관리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럼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명도가 상당히 쉽고 권리 분석도 이렇게 간단하게 끝날 수 있었겠죠. 여기서 저희가 배울 수 있었던 점은 임차권 등기 설정이거든요. 임차권 등기 설정을 했다는 것은 안에 있는 임차인이 이미 이사를 나갔다. 명도는 깨끗이 해결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 시골에 있기 때문에 누가 이 물건을 사줄까? 에 대한 고민 해결하셨죠. 두 번째는 임차권 등기 설정이 되어 있다면 명도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처음에 찾아오신 회원님들은 권리분석 깨끗한 집주인이 살고 있는 물건에 입찰하려고 하거든요. 집주인의 상황과 컨디션에 따라서 명도가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반대로 임차인이 살고 있는 물건을 낙찰받게 되면 낙찰자가 우월적인 지위에서 명도를 이끌어 나갈 수 있으니까요. 저희 회원님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낙찰받고 명도 부분에 있어서는 쉽게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여러분들도 입찰을 검토하고 있다면 집주인이 살고 있는 물건보다는 임차인이 살고 있는 물건에 입찰을 검토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렇게 시세보다 2천만 원 이상 싸게 낙찰받았고 매매사업자를 내었기 때문에 77%의 세금을 내지 않거든요. 저희 회원님들 중에서도 가장 열심히 하는 회원님이고요.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7건을 낙찰받아서 순차적으로 애도를 잘 하시고 있는 회원님이 낙찰받은 물건이라서 더 애착이 가서 이렇게 영상을 남겨보았는데요. 경매를 시작하려고 해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그리고 어려운 부분이 나오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아래에 있는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궁금한 사항을 알려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준비하고 있는 물건 사례반과 실전 낙찰반이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